법원이 김노하 목사 등이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영훈 목사 측은 즉각 이의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대선 시기를 맞아 주요 후보의 기독교 관련 정책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정책을 점검합니다. 예장 대신총회가 남북포럼을 열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남북 민간 교류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19 민주혁명회 등이 주최한 제35회 4.19 혁명 국가조창 기도회가 세종홀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화요일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영훈 대표회장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김노하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의 성소총회가 제기한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김노하 목사와 예장 성소총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영훈 목사 측은 즉각 이의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은 지난 1월 열린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선거를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영훈 목사의 연임 제한 규정 위반 등 선거에 하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이영훈 목사가 한기총의 연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한기총 정관에 따르면 대표회장은 1년씩 하며 한 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김노하 목사 측은 이영훈 목사가 2015년 20대, 2016년 21대 대표회장을 지냈기 때문에 2017년 대표회장 선거에는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이영훈 목사 측은 2014년 9월 2일 자진 사퇴한 홍재철 목사의 뒤를 이어 한기총 대표회장을 맡았는데 이때부터 2016년 1월 21일까지 대표회장직을 수행한 것은 홍재철 목사의 자녀 임기를 대신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김노하 목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표회장의 지위를 통상의 대표회장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이영훈 목사가 20대와 21대에 이어 22대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연임 제한 규정 위반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법원은 하지만 이영훈 목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동안 김노하 목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해달라는 주문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노하 목사 측은 법원의 결정은 당연한 일이라며 환영한 반면 이영훈 목사 측은 법원에 즉각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회장 직무정지에 따른 한기총 내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교회연합과의 기구통합 논의는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당초 통합의 걸림돌이 됐던 다락방 류광수 목사가 최근 자신이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부산 노회를 탈퇴할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류광수 목사가 노회를 탈퇴하면 자동으로 한기총도 탈퇴하는 셈입니다. 한교회는 다락방 류광수 목사가 탈퇴 의사를 밝힌 이상 통합 논의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교회는 이어 이영훈 목사와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한기총과 통합을 논의해온 것이라며 이영훈 목사의 직무집행 정지가 통합 논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순규입니다. CBS는 본격적인 대선 시기를 맞아 주요 후보의 기독교 관련 정책을 점검해보는 특별 기획을 마련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정책과 교계와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권영률 기자입니다.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종교인 과세 시행을 2년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해 조세 저항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또 교계의 관심이 높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차별은 반대하지만 별도의 입법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별도의 차별금지법을 입법을 한다든가 하면 쓸데없는 국론 분열과 또 혼선을 일으키니까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문재인 후보의 주장이기도 하고 또 2012년부터 일관된 우리 당의 당론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이 밖에 아이 낳기 운동과 자살 예방 등 기독교계의 생명 존중 운동을 국가 정책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신앙은 천주교입니다. 경남 양산 덕계성당에 오랫동안 출석했고 서울에서는 세검정 성당 미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역시 천주교인이던 아들은
2년 전 장로교 목회자의 딸과 결혼했고 현재 장인이 목회하는 서울 마포구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문 후보는 아들 부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후보 공식 프로필에 가장 친한 친구로 소개된 허원배 목사는 부천에서 목회하는 현직 감리교 목사입니다. 허 목사는 중학생 때부터 동네 도서관 친구로 만나 우정을 맺었고 농촌 목회 시절 교인과 주민을 위한 법률 상담을 도움받으며 평생 관계를 이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마음 깊이 새겨둘 수 있는 저로서는 그런 친구였고 또 본인이 변호사였기 때문에 저는 목회하면서 또 특별히 그 도움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 변호사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자문을 계속 받아갖고 그렇게 한평생 살아온 거죠. 문 후보는 또 부산 YMCA 이사와 부산교회협의회 인권위원을 역임하는 등 기독교계와 깊은 인연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권영률입니다. 대선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지만 한편에선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태도로 한반도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평화와 통일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예장 대신총회가 주최한 남북 포럼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최경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이례적으로 항공모함 3척을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는 안보 위기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한국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예장 대신총회 남북위원장 주도홍 목사는 개회사에서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면서 교회는 정부가 할 수 없는 민간 차원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만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을 우리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지 정부는 반성해야 합니다. 자기들이 72년 동안 큰 소리 쳤지만 지금 남북의 상태는 최악의 위기 일발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정부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고유한 교회의 길을 가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는 발제에서 우리 사회가 통일을 물질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경제적 관점에서 통일에 반대하는 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윤 교수는 통일은 물질적 관점을 넘어 영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한국 교회가 본연의 역할을 감당할 때 통일은 물론 역사가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통일이냐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 우리 시대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보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유행되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가 당면한 어떤 영적인 위기의 한 증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영관 교수는 통일을 위해선 남북 사람들 간의 화학적 결합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남북 상황에서 교회가 민간 차원의 교류 확대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교수는 또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선제 타격은 정치적으로 위험하고 기술적으로 상당히 힘들 것이라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위기를 막아내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오늘 아프리카 토고에 불어 성경 9,000부를 보내는 성경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소속 덕수교회 후원으로 제작된 불어 성경 9,000부는 빠르면 이달 말 부산에서 선적된 뒤 6월 말 토고 성서공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성서공회 권희연 사장과 덕수교회 원로 손인웅 목사 등 기증 예식 참석자들은 성경이 없어 성경을 읽지 못하는 토고 학생들에게 귀한 선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토고는 인구 700여만 명 중 25세 미만의 청소년층이 전체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19 민주혁명회 등이 주최한 4.19 혁명 국가조찬 기도회가 오늘 세종홀에서 열렸습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새로운 국가 건설과 19대 대통령 선출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경제 안정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 한국교회에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분열과 갈등, 미움을 고백하는 회개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주최 측은 제5회 4.19 혁명 대상 수상자로 경동제약 유덕희 회장을 선정했습니다.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오륜교회가 어제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3호 리조이스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륜교회는 10년 전부터 미자립교회 사모들을 초청해 안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올해 3호 리조이스에는 약 500명의 미자립교회 사모들이 참석해 예배와 쉼을 동시에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모님들을 초청해서 정말 마음에 힘을 얻고 또 회복이 돼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3호 리조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간추린 소식입니다. 부활절인 지난 16일 포항과 경주 등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포항 지역 교회들은 포항 동부교회에서 기쁨의 교회 박진성 목사를 강사로 예배를 드렸고, 경주 지역 교회들은 서라벌대 원석체육관에서 서울 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영덕군 기독교연합회는 강구교회에서 수암교회 차광병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부활절 연합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장합동 전선오회 소속 부안 내요 소망교회가 지난 15일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임시 당회장을 맡은 하청교회 최운산 목사는 교회를 환영해준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교회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안 검장마을에 위치한 내요소망교회는 정미소 창고로 쓰던 공간을 개조해 예배소를 마련했습니다. 기아대책 전북 본부 전주 후원 이사회장에 새벽을 여는 교회 최성은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최성은 목사는 회원 간 관계를 돈독히 다져 결속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힘쓰는 후원 이사회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충북노회는 제136회 정기노회를 열어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노회장 정영래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 영성을 회복해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횡성군 성시화 운동본부가 부활절을 맞아 횡성군 성시화를 위한 십자가 기도 대행진을 개최했습니다. 십자가 대행진은 3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여해 3.1공원에서 출발해 횡성 시내를 1시간여 돌며 예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원주시 교경협의회는 부활절을 맞아 원주 경찰서를 방문해 원주 지역 30여 교회에서 후원한 달걀과 위문품을 원주 경찰서와 각 지구대에 전달하고 범죄 없는 원주시를 만들기 위해 교회가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2017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원주 시민의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 모든 가족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희망찬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는 한사랑교회에서 제95회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제주노회장인 서림교회 황범현 목사는 개회 예배 설교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교회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기장 제주노회 신임 노회장에는 한사랑교회 손범준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대전 열방감리교회는 제6회 열방 DNA 전국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열방감리교회 임재택 담임 목사는 교회의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라면서 소중한 영혼들의 교회 정착과 양육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서대전노회는 대전 세로남교회에서 제130회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각 시찰 보고와 회계 보고, 신안건 토의 등이 이뤄졌으며 신임 노회장으로는 부노회장이었던 유성중앙교회 배명수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강원동노회는 강릉 노암 장로교회에서 정기노회를 열어 임직식을 비롯해 각종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강동노회도 같은 기간 고성 켄싱턴 리조트에서 정기노회를 열어 동성교회 김호풍 목사를 새 노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신임원 선출과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상 4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